네, 관세평가 제 진도별 모의고사 1교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좀 이렇게 문제 풀어보니까 좀 많이 당황스러우셨어요? 그 답안지 보시기 전에 저희 이렇게 보면은 선동차시면 그 문제 그 장에서 이제 시험장에서 본인이 이제 문제집과 이제 해답지를 받았을 때 그 느낌 딱 아시죠? 딱 어떤 느낌인지 라는 그런 느낌 아시죠? 오늘도 좀 그러셨나요? 오늘 좀 괜찮았어요? 매번 보는 거니까. 어떠셨어요? 처음으로 이렇게 답안지랑 마주하시니까 빈 답안지와 문제. 그쵸? 사실 오늘 1교시고 관세평가 연역이에다가 과세 환율에다가 수출 판매 요건에다가 해서 그렇게 어려운 챕터는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사실 처음 공부했을 때 약간 식은 좀 먹기다라고 해서 지나가는 파트이기도 해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당장 이거를 많이 못 쓰셨다고 하더라도 이게 시험에 출제되는 첫 번째 뭔가 가장 요점은 아니기 때문에 괜찮긴 한데 이게 문제의 난이 그 중요성으로는 괜찮긴 하지만 본인이 느꼈을 때 내가 그냥 좀 쉽다 그냥 당연히 그냥 하고 넘어가는 문제도 제가 실제 이게 시험장에서 쓰려고 한다고 보면은 당황스럽다. 라는 걸 좀 느끼셨을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내가 문제로 내가 생각했던 답을 표현을 할지가 되게 당황스러웠을 것 같기는 해요. 그쵸? 근데 이게 사실은 연습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저도 모의고사라는 걸 언제 봤냐면 저는 그때 당시 지금은 있는지 모르는데 우편 모의고사라고 저는 이제 지방에서 공부를 해서 올라왔는데 우편 모의고사를 봤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매주 토요일에 그 정말 친한 친구 딱 2명이랑 시간 딱 재놓고 봤는데 그 친구니까 바로 옆자리에서 쓰잖아요. 근데 그 친구도 지금은 한 관세자가 됐어요. 저보다 기수 차이는 한 3, 4기 정도 차이가 나는데 됐는데 옆에 너무 열심히 쓰는 거야. 진짜 미친 듯이 쓰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옆에서 사람이 쓰고 있으면은 나는 같이 공부를 한 것 같은데 얘는 미친 듯이 쓰고 있고 답이 틀리든 말든 나는 못 쓰고 있으면 갑자기 여기서 땅굴이 흐르면서 자괴감이 흐르면서 얘가 틀린 거 쓸 수도 있잖아. 막 개소리를 빨빨빨빨 쓰고 있을 수도 있는데도 그렇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공부를 좀 잘못했나? 하면서 집에 가가지고 엄마한테 하소연하고 눈물을 막 흘렸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자존심에 친구한테 막 의지를 할 수는 없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언제쯤 좀 올라왔냐고 하냐면 어쨌든 그 옛날 당시에는 그 50점짜리 문제에다가 10점짜리 5문제였잖아요. 그쵸. 그래서 제일 그때 막 답답했던 거 진짜 처음 딱 시험 들어갔을 때 문제로 답답했던 게 뭐냐면 그리고 이거를 쓰는 게 미치겠는 거예요. 처음에 딱 서에 뭐 써야 되지? 결에 뭐 써야 되지? 이거부터 아예 그냥 내가 시험에 준비가 안 돼 있었던 거지. 근데 이런 거 다 연습하면은 약간 나오는 거야. 내가 그냥 서에 쓸 수 있는 말주머니들이 어쨌든 정해져 있고 결에는 대충 문제를 한 번 더 리뷰하는 거 정도로 쓴다라고 생각하니까 연습이 되더라고. 그리고 각각 챕터마다 실제 지급 가격이라든지 권리 사용료라든지 생산 지원 비용이라든지 기타 등 잘 나오는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내가 뭘 쓰고 뭘 버릴지를 6개월간 연습을 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많이 써봐. 사실 생산지원 비용이라든지 뭐 권리사용료라든지 이런 것들은 관련 법령이 겁나 많잖아요. 특수관계라든지. 그러면 결국에는 문제가 물어보는 것보다 내가 더 많이 알고 있는 경우도 있고 문제가 물어보는 거는 A인데 내가 B를 알고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럼 이제 인생의 선택을 해야 되더라고. 내가 엄청 많이 쓸 건지 조금 쓸 건지 줄일 건지 이거를 연습하는 게 제가 보기에는 진도별 모의고사 혹은 실전 모의고사인 것 같아요. 사람마다 다 지금 다르거든요. 표현하는 방식이 달라요. 어떤 친구들은 정말 관세법이든 평가를 쓰라고 해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관세청장이 고시하는 뭐 이런 것까지 다 하나하나 토시 하나 안 틀리는 애가 있어. 그 친구가 있어요. 그런 친구들은 사실상 남들이 내용적으로 두 내용을 쓸 때 본인은 한 내용밖에 못 써요.
너무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근데 어떤 친구들은 본인은 진짜 다 잘 썼다. 나는 법의 내용을 충분하게 표현했고 나는 평가를 다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알맹이가 없는 친구들이 있어. 그럼 애들은 막 미친 듯이 내용을 많이 썼다고 생각하지만 점수를 줄 수 있는 구간이 없는 애들도 있어요. 그런 부분을 사실은 그 첨삭을 통해서 확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너무 자세하게 법의 내용을 막 기획실험 이렇게까지 쓸 필요가 없다. 그러면 너 진짜 다르고 좋은 내용을 쓸 게 시간이 없어진다. 사실 시간 싸움이 중요하거든요. 근데 자기는 지금 위풍당당해. 제가 항상 그 압축 정리 친구들한테 항상 얘기했다고 했지만 지금 너무 당당한 거야. 막 나 다 잘 썼고 뭔가 술술 잘 썼다고 생각하고 제출해나 보면은 알맹이가 빠져 있거나 예를 들어 중요한 그 키포인트 우리 단어들 외우라 먼저 얘기를 항상 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게 빠져 있거나 혹은 그것만 썼어. 그것만 열심히 암기를 해서 문장에 연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나는 밥을 철수랑 먹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딱 봤을 때 이게 얘가 밥을 철수랑 먹었구나 했는데 밥을 철수랑 나는 먹었다. 철수랑 먹었는데 밥이었음을 해서 우리는 불구하고 뭐 이런 식으로 쓰는 거야. 그러니까 본인들은 밥과 철수를 넣으면은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그거를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는 이제 문장 하나하나 보면서 이렇게 쓰시는 거랑 이렇게 쓰시는 거는 아예 내용적으로 다른 문장을 쓰시는 거예요. 본인이 알겠어요. 실제 지급 가격은 뭐 수출 판매, 우리나라에 수출 판매를 하기 위해서 판매된 물품이 어쩌고저쩌고라는 걸 알겠어요. 근데 그 내용을 단어는 교묘하게 다 잘 썼어. 근데 우리나라한테 수출할 때 판매되는 막 이상하게 막 변형을 해서 쓰시는 친구들이 있어.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거를 문장으로 따지고 봤을 땐 아예 다른 표현들. 그쵸? 나는 너한테 주는 거야. 너가 나한테 주는 거랑은 완전 방향 자체가 다르잖아요. 그렇게 쓰는 부분들이 제일 중요해요. 특히 관세법 같은 경우라든지 무역실무에서 UCP 뭐 조약을 쓸 때에는 우리가 사실 그냥 거의 복붙 암기라고 해서 사람들이 그런 부분을 막 변형을 시키지 않는데 관세평가 부분에서는 뭔가 평가 사례에서 평가 판단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자신의 적정한 의견을 섞어가지고 그리고 플러스 법령이라든지 WTO 평가 협정을 섞어가지고 결론으로는 가세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게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이 왔다 갔다 해서 이렇게 막 문장을 고르게, 그러니까 보통 자기가 표현하고자 하는 문장으로 안 쓰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자기는 정말 손가락 아프게 16페이지를 썼다고 한들 점수가 나갈까요, 안 나갈까요? 그죠? 저는 자기가 정말 뭐 카페라든지 잘 썼는데 점수가 안 나왔다라고 하는 친구들은 다 이런 우를 범했다고 생각해요. 그죠? 자기 엄청 빨리 쓰는데 의미가 이게 아니야. 이렇게 쓰시면 안 됩니다가 나와요. 그리고 막 두 번째는 이렇게 읽는데 우리는 정말 시험을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채점자한테 제가 쓴 글을 점수를 주십시오라는 거기 때문에 정말 법에서 규정하고 답안지 작성 방법에 대해서 벗어난 방법으로 사용해서는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 가이드라인 안에서만 채점을 하겠다라고 합니다. 라고 하면은 이 가이드 안에다가 우리가 내용을 써줘야 돼요. 근데 여기 여백들 있죠. 여기는 채점을 하지 않는 구간입니다. 라고 있으면 채점을 쓰시면 안 돼요. 근데 그래도 사람인데 사람이 하는 건데 채점을 해줄 수 있지 않느냐. 그러면 사람이 하는 걸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안 하는 사람이 있어.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여러분을 가장 엄격하게 채점을 해야 되니까 여기 구간을 그냥 안 썼다고 봅니다. 라고 해버려요. 이거를 쓰고 싶으시면 적정한 문장 기호를 써서 이런 식으로 진행하셔야 돼요. 근데 문장 기호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법으로 규정된 문장 기호가 아니라 이상한 거 썼다. 정말 창의적이야. 돼지꼬리가 있던가 아무튼 막 이렇게 갑자기 줄을 하나 창조한다거나 뭐 있잖아. 여기 말고 여기 보시오. 이런 거 있어. 이런 거 돼 안 돼. 아무리 급해도 이거는 점수가 나갈 수가 없어요. 왜냐면 어떠한 시험에서도 이런 식으로 해서 채점자가 정말 마음 주고 따뜻하게 해가지고 채점을 해주는 데는 없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이 여러분이 정말 시험장에 가면 난 절대 말도 안 되는 순간이야 라고 하는데 봐봐. 내가 문제를 정말 잘못 이해해가지고 3장까지 썼어. 근데 이게 아니야. 이거 쓰면은 바로 감점이고 누가 봐도 평가에 대한 논점을 흐린 걸 쓴 거야. 그러면은 이거 아니고 이거 쓰시오. 이거 나온다니까? 이거는 뒤쪽으로 가시오. 그러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근데
그쵸. 그러니까 돼지꼬리 같은 경우 이거는 빼시오 이 정도는 우리가 지금 그거 있는 거예요. 근데 막 그런 아예 이렇게 가시오 저시오 이런 식으로 하실 때에는 지금 당장은 HS 선생님께서 이거의 부분에서 분명히 그 지식을 아는 부분에 있어서 채점을 해주시는 거겠지만 우리가 사실은 시험장에 가서 채점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출제자 그 시험을 해주는 출제자 그 교수님들이 이렇게 찾아가면서 해주겠냐 이거지. 몇천 명을 채점하는데 내가 들어봤는데 또 그렇게 많이 안 받으신대요. 이거에서 돈도 많이 못 버신대. 얼마나 귀찮겠어. 그러니 가장 엄격하고 가장 시험에 있는 그 우리가 출제자의 마음을 가장 헤아려 가지고 적는 수험생 입장에 되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몇 번이나 강조를 해요. 우리는 수험생의 입장에서 가장 이렇게 정확한 문장을 써줘야 된다라는 말을 몇 번이나 드리곤 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논술 문제잖아요. 논술은 뭐야? 정확하게 그 문장의 의미를 출제자한테 표현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평가에서는 많이 그렇게 부분이 약하다. 왜냐면 관습법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보세구역에 대해서 뭐 이런 입출항 절차에 대해 뭐 쓰시오라고 하면은 법에 나와 있는 거를 톡톡톡톡 끊어서 이게 의 부분이고 이게 뭐 입항 부분이고 딱 나오기 때문에 법의 문장 자체를 막 이상하게 쓰지는 많이 아니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모르면 몰랐지. 이상하게 쓰는 확률이 거의 떨어진다. 평가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본인 생각을 쓰는 경우가 되게 좀 많기 때문에 그걸 또 관세법이나 접목시켜가지고 적정에도 약간 잘나 보이고 싶은 마음에 WT 평가 협정도 갑자기 쫙쫙쫙 좀 넣어가지고 편단하고 싶은 마음에 잘 웃으셔가지고 마음에 자기 문장을 조금 돌보지 못한 경우가 있으니 그것도 한번 우리가 첨삭을 하면서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진도별 모의고사 범위를 보면은 저희가 진도별 모의고사는 1회부터 총 12회까지 이루어질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관세평가의 법원, 그리고 과세 환율, 실제지급 가격의 개론 중에서도 일반고 적용 요건과 수출 판매 가격 조정 약관과 일괄 거래를 봤죠. 특별하게요, 여러분이 너무 어렵다라고 하시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일괄 거래라든지 가격 조정 약관이라든지 그리고 수출 판매의 요건이라든지 이 부분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실제 지급 가격 다음 시간 것만 안내를 잠깐 드리면 저희 거의 실제 지급 가격에서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가격의 그 종류들에 대해서 시험을 볼 거예요. 이제 구매자 자기계산 활동 비용은 뭐였죠? 우리가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거래 가격 봤을 때에는 거래 가격 관세가 보면은 PAPP 플러스 우리가 법정 가산요소를 지겹게 배우잖아요. 근데 그 PAPP에 뭐가 들어있냐? 직접 지급과 간접 지급이 들어있잖아요. 그러면 직접 지급 같은 건 물품의 대가로 직접 주는 거고 간접 지급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이게 물품의 대가로서 주는 건 아닌데 그 성질에 따라서 성질에 의해서 물품의 대가로 보아서 우리가 과세 가격에 산입하는 것들이었잖아요. 그렇다면 구매자가 자기계산 활동 비용이라는 거는 구매자가 지출은 했어. 구매자 돈에 나갔는데 그게 왜 성격을 따져보니까 이게 PAPP로 속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고 본인이 지 마음대로 우리 그 거래 상황과 구매와는 관련 없이 썼던 돈들 그게 구매자 자기계산 활동 비용으로 이런 경우에 봐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뺐던 것들이 지금 여기 2회에 모의고사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상계 변제 제3자 지급금의 하장보증비, 교육훈련비, 금융비, 연구개발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간접 지급액의 예시사항 으로 나와 있는 것들이 있었죠. 그 구간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외에도 저희가 검사 비용으로 지출하는 것들, 그리고 장치 비용, 보감료 같은 걸로 지출하는 것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판매 마케팅, 수익 공매 마케팅 비용이라든지 국제 마케팅 비용으로 지출하는 우리가 광고 비용들 것까지가 2회 모의고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디테일하게 조금 작성을 해놓은 게 뭐냐면 실제 지급 가격 하면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국민을 공부하실지 좀 고민이 될 것 같아가지고 하나하나 좀 작성을 했으니까. 그리고 3회는 실제 지급 가격 중에서도 저희가 약간 헷갈려하는 할인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저희가 실제 지급 가격에 포함이 됐지만 그리고 법으로 규정됐을 때 뺄 수 있는 공제 요소가 3회 기출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산 요소들 해서 쪼로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 또 열심히 또 준비하실 거죠? 자, 이 정도로 진행을 하고요. 자, 답안 작성 방법을 살짝 보시면 저희가 30점짜리 2개랑 20점짜리 2개를 변형이 됐었죠. 그쵸? 근데 만약에 저번에 시험을 보셨잖아요. 느낌이 어때요? 50점짜리 1개랑 10개, 10점짜리 5개를 봤을 때 기분이랑 30점짜리 2개랑 20점짜리 2개를 봤을 때는 사실상 문제 개수만 하면 6개에서 사실 4개로 줄어들었잖아요. 혹시 수험생 입장으로서는 그 문제 개수 자체가 변형된 거에 대해서 느낌이 어때요? 만약에 시간 배분 관리에 대해서는 조금 어때요? 익숙하진 않아요? 근데 저도 사실은 실질적으로는 제가 그 수험생이 아니기 때문에 6개 문제에서 4문제로 변경이 됐었을 때 지금 처음 시험을 준비하실 분들은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바로 여기서부터 바로 하면 되는데 지금 옛날부터 시험을 준비하신 분들은 6개짜리 문제에 항상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 시간 배분이라든지 약간 그 집중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 이쪽 파트로 집중되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여기로 회기 복귀를 하고 이제 변경을 하시는 데 있어서 조금 당황스러우실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10점짜리 문제, 예를 들어서 50점짜리 문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그 물음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10점짜리가 5개 모여있는 듯한 형태를 많이 보였거든요. 그래서 1번부터 5번까지에 대해서 3점수를 몰라도 사실 10점 깎이고 40점으로 출발하는 거지. 이렇게 뭔가 위험하지 않다였는데 이제 30점에서 20점짜리로 이제 변경이 되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30점짜리 개념을 모르게 되면은 15점을 갈린다고 하면 15점을 날리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고 이런 경우가 있어서 이런 자신의 이제 답안 작성 방법에 대해서 시간 분량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30점짜리 문제 같은 경우에는 최소 20분에서 최대 25분까지. 그래서 저는 20분으로 권장을 드려요. 왜냐면 사람이 웜업 시간이 있잖아. 다음 문제를 넘어갔을 때 생각을 하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꽉꽉 채워서 시험 카운트다운을 하게 되시면 이게 본인이 생각하시는 시간 자체가 아무것도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실제 내가 펜을 들고 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 작성을 하는 시간은 20분 정도. 그리고 20점짜리 같은 경우 13분 정도가 적당하다고 봅니다. 그렇죠? 내가 만약에 생각을 5분 정도 해야 돼. 30분짜리 문제인데 5분 정도를 한다고 치면 우리가 20분 정도를 쓸 수 있다라는 거죠. 더 생각을 많이 하시고 그리고 쓰는 게 속도가 더 빠른 친구들은 조금 더 달라지시겠지만 최대한 생각과 쓰는 거 속도 자체를 빨리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써보셨지만 알겠지만 저 정말 짧지 않아요? 말도 안 되게 짧아요. 생각하는 것보다 막 그 문제를 분석하고 이거 쓰고 이렇게 할 시간이 없어요. 바로 알지? 미친 듯이 이렇게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나올까 싶은데도 하는 사람이 있잖아. 그쵸?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곁에는 꼭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걸 고려를 하셔야 되고 분량과 시간이 변경됐네요. 이제 분량도 최소 30점짜리 같은 경우는 5페이지, 6페이지 정도, 그리고 20점짜리에서 3페이지에서 4페이지 정도. 이게 저희 16페이지를 전체적으로 골격을 했을 때 한 권을 채우는 분량 기준입니다. 조금 더 잘 쓰시는 분들은 한 권을 넘어가기도 해요. 근데 저는 사실 한 권 정도가 적당하다고 보거든요. 왜? 그래서 저도 사실 시험을 봤었을 때 4과목 중에서 한 과목 정도 빼고는 다 한 권만 냈던 것 같아요. 그쵸? 그리고 저는 한 권에서 어떤 과목보다 한 장 정도는 비었던 과목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양에 집착은 하지 마시고 어떤 친구들은 글씨가 좀 작기도 하고 어떤 친구는 정말 광범위하게 여기 글자고 여기 글자고 이렇게 사이가 멀거나 혹은 막 줄 나눔을 아주 미친 듯이 하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그런 친구들은
장수가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과세가격 결정이라고 했어. 예를 들어서 과세가격 결정하시오. 뭐 과세가격 결정 이렇게 했는데 어떤 친구들은 이거는 실제 지급 가격 10,000원에다가 법정 가산요소 5,000원 더해가지고 총 이거는 15,000원입니다. 라고 한 줄로 쓰는 친구들은 이제 양이 얼마 안 나오겠지. 근데 우리 친구들, 어떤 친구들은 이런 친구들이 있어. 과세가격 결정, 실제 지급 가격, 여기다가 실제 지급 가격이 얼마, 그리고 법정 가산요소 얼마, 그러면 사람이 양이 미친 듯이 늘어나요. 근데 이게 맞고 이게 맞는 거는 사실 말씀 안 드릴게요. 왜냐면 이거는 사람에마다 약간 작성 특성인 것 같아. 이렇게 하면 양은 투머치하게 많아 보이죠. 뭔가 그 각각의 단위가 너무 좀 싱거워 보인다고 해야 되나? 그런 단점이 있고 눈에 확 보이긴 하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짧고 간단하게 쓸 수는 있지만 뭔가 양을 채우기엔 조금 힘든 파트인 것 같고 본인이 더 작성에 잘 맞는 거 위주로 갔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양에 너무 신경을 쓰지 말고 쟤는 왜 맨날 두 권 내? 막 이러지 마시고 두 권 내도 약간 알맹이 없는 애들 엄청 많아요. 두 권을 쓸 수 있다는 건 얘가 이런 식으로 썼다는 거야. 그쵸? 아주 그냥 줄나눌 미친 듯이 하는 애들이 있어. 근데 좋아요가 가독성이, 특히 남학생들이 만약에 글씨를 너무 막 이렇게 쓰는 친구들 오히려 이거 추천드려요. 가독성이 올라가거든. 채점을 할 때. 근데 자기가 글씨도 예쁘고 오히려 이렇게 하면은 막 정신사납고 막 이게 일 써서 쓰는지 동그라미를 써야 되는지 막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렵다라고 하는 친구들은 이런 게 훨씬 낫고. 그쵸? 답안만 잘 맞고 논리적 구성만 잘 맞으면 됩니다. 근데 자기만의 규칙은 있었으면 좋겠죠. 맨날 바꾸면 안 되니까. 자, 그러면 저희가 드디어 이제 모범답안을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